금요일 오늘 종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1900 거의 39분인데요. 이번 주 참 다이나믹했죠. 1910선에서 이제 9월장이 처음으로 열렸다 했었었고요. 1870까지 거의 떨어지는 분위기 속에 오늘 급반등에 1930까지 쑥 올려놓고 주봉상도 긴 양봉을 그려주었습니다. 자, 말뿐이던 ECB도 드디어 액션을 내줬고요. 때마침 피치로부터 국가신용등급 상향이라는 선물까지 덤으로 받았죠. 그리고 부양책 없이도 중국 증시가 기다리던 센 반등을 해주고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오늘 수급 완연하게 개선됐습니다. 종가 아까 잠깐 전해드렸는데 시총 상위 대형주의 종가도 그 어느 때보다 궁금해진 날입니다. 코스닥은 얼마로 끝났을까요?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간밤 유럽과 미국의 호재에 더해서 오늘 장중 중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30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가로 승인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급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오늘장 2%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57% 상승한 1929.58포인트에서 종료됐습니다. 오늘 개인이 7천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모처럼 대량 순매수했는데요. 각각 3천억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호재의 코스닥 지수도 51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오늘장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2% 상승한 510.87포인트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오늘장 160억 넘는 차익 매물을 내놓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0억 안팎의 순매수 기록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수입업체 결제 수요로 좀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원 50전 하락한 113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52%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54,000원씩 상승하면서 125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신나게 달렸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3.3%, 기아차가 1.53%, 현대모비스도 2.88% 상승했네요. 삼성생명도 강보합권에서 96,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신한지주가 3.46%, SK이노베이션도 3%가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역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 7%가 넘게 오르면서 2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250원씩 주당 하락하면서 29,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약보합권에서 CJ오츠핀도 1.28%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다음이 막판 상승폭을 띄우면서 1.58% 상승했고요. 서울반도체가 2.69%, 안랩은 1%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SM도 1.43% 오르면서 56,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이 2.11% 상승했고요. 젠백스 역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은 3.26% 오르면서 44,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브로드밴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1%대로 상승 마감했네요. 이어서 이 시각 오늘의 특징 업종별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업종별 움직임이 화려한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들이 힘차게 달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4.52%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가 7.66%, LG전자와 삼성전기는 2%가 넘게 상승분을 밝혔습니다. 삼성 SDI도 강보합권에서 14만 8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럽발 훈풍의 조선주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4.59% 급등세를 보이면서 23만 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4%가 넘게 뛰어올랐고요. 현대미포조선이 무려 8.61% 급등세를 보이면서 13만 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에스텍스 조선해양도 4% 가까이 올랐고요. 한진중공업도 2.5% 오르면서 12,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글로벌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정유 화학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3.34% 상승하면서 17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GS와 SO일 역시 3%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LG화학도 4.86% 급등세를 보였고요. 호남석유가 6.36%, 금호석유도 주당 6,000원씩 오르면서 11만 5,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22 효과와 더불어서 중국 내 철근 가격 상승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철강주들 역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2.1% 오르면서 36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제철이 5%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하이스코가 2.73%, 대한제강이 2.59%, 세아제강도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0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은행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KB금융은 ING생명 인수설이 추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4.79% 오르면서 38,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하나금융지주 역시 4%가 넘게, 우리금융도 주당 450원씩 상승했습니다. 외환은행이 1.56%, BS금융지주도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11,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50포인트 가까이를 회복하면서 증권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삼성증권은 2.4% 오르면서 49,1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각각 4%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증권과 키움증권도 3% 넘게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2.58% 오르면서 31,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날 안철수 서울대 원장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측의 협박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근혜 테마주들은 오늘장도 좀 조용했는데요. 뷰트컴퓨터가 0.36%, 아가방 컴퍼니와 보령 메디앙스도 각각 강보 합권에서 거래 종료됐고요. 서한은 1% 넘게 밀려나면서 1,37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 역시 오늘장 조용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안내비 1.17%, 솔고바이오가 1.28% 상승했고요. 우성사료가 강보합권에서 잘만테크는 1.2% 상승한 반면에 써니전자는 오늘장 4% 넘게 하락하면서 7,0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역시 종목별 등락이 좀 엇갈렸는데요. 오늘 바른손이 약보합권에서 우리들 제약이 4.3% 하락한 반면에 우리들 생명과학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640원에 거래 마감했고요. 유성 TNS가 1% 넘게 오르면서 3,9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는데요. 8%대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8,9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코스닥은 6주 연속 상승했고요. 코스피도 3주 만에 주간 단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윗꼬리가 없이 오늘 종가가 오늘 장중 가장 높은 최고가 아주 깔끔했는데요.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김영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만에 48.3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급등 원인부터 간략하게 추려주시죠. 예, 일단 코스피 금일 48.34포인트 상승하며 1929.58포인트로 1900포인트 회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대에 부합하는 22의 그 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서프라이즈 수준은 아니지만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제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정책이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이벤트가 어느 정도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다음 주에 독일 ESM 합헌 결정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이벤트가 더 볼만하다고 하는데 변동성 좀 커질까요? 일정부터 소개해 주세요. 예, 일단 이번 주 그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여줬고요. 하지만 네. 이제 다음 주에 줄줄이 연결된 이벤트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은 시장에 대한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독일 헌재의 ESM 및 재정 협약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이 12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13일에는 미국의 FOMC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위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일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 모든 이벤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일의 상승세를 꺾을 만큼 큰 악재로도 작용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독일 헌재 판결의 경우 이미 독일 의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위헌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미국 FOMC에서 QE3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잭슨홀 연설과 같이 QE3 실시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는 수준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금통위와 선물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시장에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일정들이 많지만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던 ESM 합헌 결정 나는 12일 날 애플의 아이폰 등의 신제품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IT, 다음 주에도 좀 주목해도 괜찮은지요?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 이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은행 업종과 그리고 소재, 산업재 업종에 대한 주가의 상승으로 좀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경우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의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일 순매수 전환을 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역시 다음 주까지는 다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유럽 사태 안정과 과정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를 고려할 때 다음 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IT 업종 그리고 유럽 사태 안정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건설 그리고 조선 업종이 유망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 IT, 건설, 조선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더 사줄 움직임, 동시만기도 크게 걱정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원님의 다음 주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호전됐다라고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화끈한 장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의 다시 강한 순매수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찾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TGIF 해서 Thanks God It's Friday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전형적으로 TDIF 이렇게 되겠네요. Thanks Draghi It's Friday입니다. 드라기의 어떤 이러한 코멘트가 상당히 이제 전 글로벌 증시를 상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 3,6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러한 선물과 현물에서의 강한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는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차익 비차익 토탈에서요 한 420억 정도밖에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흐름은요 이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종목별로 철저히 장기 전망을 가지고 매수에 들어온 부분들이 꽤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투신권에서도 한 1,900억 정도의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전일 살짝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556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도요.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역시 개인만이 좀 따로 노는 흐름들이었고요. 전기전자업종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그리고 운송장비업종 특히 연기금에서 많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상반된 흐름들은 나타났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좀 상당히 좀 강했던 흐름이었고요. 건설업종도 소폭이나마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으로 볼 부분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간 최근에 선물에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요. 주로 옵션에서는 매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철저히 옵션에서 선물의 4천 계약과 더불어서 콜옵션에서도 약 한 13,00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추가 상승의 어떤 가능성도 좀 크지 않나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현물 그리고 콜옵션까지 다 사버린 외국인 위쪽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뭐 사실 많이 오른 종목 하면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 남은우 원장님 눈에 이건 특징주다 하는 게 있나요? 예, 오늘 장세에서는요, 모든 종목이 다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최근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우선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먼저 들겠는데요. 오늘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디스플레이와 같은 여러 부품의 공급이 좀 차질이 있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반도체 또한 좀 수급이 좀 딜레이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폰 5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 등 부품들이 좀 원활히 수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애플과의 삼성의 소송전에서 이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이 또 SK 하이닉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 갭 상승과 더불어서 아주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무려 7%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3, 4분기 반도체 경기와 그 가격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꼽아봤습니다. 8% 역시 최근에 8월 중순 이후에 흐름들이 좀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그간 지급 준비율 인하와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어떤 액션을 보였지만은요, 이 본격적인 재정 투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그 메시지들이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다시 나오는 이야기는 고속철도 그리고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의 건설 문제가 다시 한번 표면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로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의 어떤 본격적인 가치가 새로이 생성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좋은 장 속에서도요, 역시 좀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LG U+가 되겠네요. LG U+ 같은 경우에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지금 좀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참여연대가 낸 통신비 원가 공개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제 참여연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통사는 원가 산정 자료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기업 내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경영에 큰 막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매도하면서 이 좋은 날 혼자 쓸쓸히 좀 크게 하락한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LG U+가 약간 불쌍해 보이는데 앞서 또 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요건 한번 공략해보자. 한 종목만 좀 미리 알려주세요. 예, 거래소 측면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요, 일단 중소형주의 향후 전망 또한 충분히 좀 밝은 상황이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사람인 HR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취업 포털 사이트로서는 점유율 2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2위긴 하지만 미리 상장을 했고요. 잡코리아가 1등의 위치는 가지고 있지만 이 공격적인 경영, 이 사람인 HR의 어떤 공격적인 경영이 곧 2014년에 15년 되면 역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게 기관의 리포트들을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튼 누가 대선 주자가 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청년 실업 문제가 급격히 대두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업 문제에 해결하는 그 관련 테마주로서의 어떤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12월 달 이후에 한 번의 어떤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장기 삼각 수렴의 어떤 기술적인 좋은 흐름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선 테마, 실질적인 누가 인맥으로 만들어진 대선 테마는 항상 리스크가 크지만 인맥이 아니라 정책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도요 아주 좋은 실적 내놓은 것을 본다면 추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현 가격에서 살짝 오늘 전 시장이 좀 급등했으니까요 추격하기보다는 조금은 내림세를 보이게 되면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17,000원 정도가 매수 타겟 가격으로 설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근방이 매수 가격으로 잡아주시고요. 19,000원 전고점의 상단과 그리고 매물이 좀 가장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부분이죠. 저항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익 실현 단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겠고요. 16,000원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에서 16,000원에 밀리게 된다면 손절매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공략주로 인맥이 아닌 정책, 정치 관련 테마인 사람인 HR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수급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가 저렇게 다음 주에 맞나 싶으시죠? 예, 저거 다 얽어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려면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종이막 만지작하시는 우리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두 분이 얘기하시는 다음 주 이렇게 해라.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일장 다음 주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주식 사도 좋을까? 다음 주 월요일 변수는? 그리고 다음 주에 종목 선정 기준과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떤 종목을 사면 되나요?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자, 두 분이 모두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은 주식 사도 될까요? 하니까 이미 산 주식을 왜 자꾸 사라 그러는지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하창봉 팀장님은 신중 이벤트는 지속된다.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어쨌든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자, 조 이사님은 불태화 정책이라는 것을 변수로, 하창봉 팀장님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지 요거를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 이사님은 주식 고를 때 기준이 월봉이 깨끗한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자,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도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요걸 이제 종목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창봉 팀장님은 결국 현대건설을 사라. 조준성 이사님은 이미 산 주식을 어떻게 하라. 그 얘기만 좀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올 거고, 잘하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까지 함께 나올 수 있는 주말인데,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이미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자, 조 이사님, 주식은 이미 샀다.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포트에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담았고 뭐 코덱 1900선 해가지고 21선 기준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담아 들어가자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적극 매수하고 1870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퉁 빠진 거라 그냥 다 먹는 폭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 낮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얘기한 걸 딱 오늘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12시 기준 해가지고 시가총액 1부터 200개까지 해가지고 삼성전자 1등이죠. 쭉 보게 되면은 플러스 5% 나온 종목이 200개 중에서 SK 하이닉스,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대우조선, 그 다음 비주류 쪽에서는 LG 상사, 뭐 현대 미포,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지수 관련주 있어가지고 2, 3주 동안 계속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몰아드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오후 12시 넘어가지고 중국발이 이제 터지니까 그나마 이제 LG화학, 그 다음에 호남석유. 네, 호남석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금호석, 뭐 대리인사는 뭐 건설주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종목도 20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5원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굉장히 힘들고 시장 자체가 오늘 또 보셨겠지만 지수가 올라와야지 지수 관련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지수가 안 올라오면은 개별적으로 뭐 NC소프트를 혼자 치고 가는 거는 이제 그 선별을 잘 하면 되겠지만 지수에 관련해 가지고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도 한 몇 달 동안은 코덱스 레버리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색깔이든지 힘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혹시라도 1900 깨져가지고 1870이라든지 이렇게 61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옵션 양매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팁을 이제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1870으로 내려갈 때 퉁 빠졌죠. 그때 기관 쪽에서 4천억 정도를 혼자 매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의아한 숫자였는데 외국인은 별로 매도를 안 했었고 그러면서 1870 거기 풀옵션과 콜옵션 보시게 되면은 자 실제적으로 매매도 해봤습니다. 오늘 뭐 잠깐 글을 한 번 올렸었는데 그림 보시게 되면 제가 마이너스 28포인트 수요일날 28포인트 빠질 때 옵션 양매수 전략 해가지고 올렸고 그 다음날 플러스 10포인트 올라갈 때 약간 이상해가지고 그냥 장중에 정리하고 종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이러한 기회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이게 시장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왜 코덱스 레버리지 하고 지수 관련주보다는 이쪽이 낫고 색깔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잘 알고 이렇게 기회가 들어올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옵션 양매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1000만 원씩 들어갔으면은 제 전략 들어갔으면은 한쪽은 한 2, 300 정도 아침에 0.50 정도에 정리하고 한쪽은 오늘 50만 원 이상 갔습니다. 1.66이 어제 종가였는데 16만 6천 원짜리가 오늘 50만 원 종가 나왔는데 양쪽 그냥 깨끗이 정리하게 되면 그 양쪽으로 1000만 원씩 들어간 계좌가 한 3천 가까이 들어옵니다. 터져봤자 한 1, 200 터지고 버는 거는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50에도 뭐 더블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게 다음 주에 터졌다 하면은 5배에서 10배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기 때문에 뭐 2배라든지 3배라든지 4배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제가 2배 이상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제가 베이시스라든지 뭐 스프레드라든지 뭐 외국인들 포지션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세가 다음 주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고 다다음 달 마찬가지고 옵션이나 파생 쪽은 이런 큰 기회들이 지난번도 보셨겠지만 당일에도 30배, 50배 터지는 장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매매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략들을 큰 흐름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각 대형주들의 흐름들 어느 선에 위치해 있고 누가 팔고 누가 사고 올라오는 왜 두드러 맞고 빠지는 어느 선에 지지를 받는가 그러면서 유럽 시장의 어떤 차트라든지 미국 시장의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적 변수가 어떻게 일정하게 움직이는가 그런 거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파생 쪽은 굉장히 큰 기회가 많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변수라든지 앞으로 방향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파생을 하시는 분들 주식으로는 이미 큰 물고기 집을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다음 주에는 기회가 아니죠. 없나요? 이제 이러한 그 왁구를 잘 보셔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야겠죠. 대신에 아무 때나 지르는 게 아니고 대신에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1, 2주 전 만기가 다음 주잖아요. 며칠 남지 않기 때문에 의외의 변수가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고 많이 움직인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움직일 때 하는 거죠. 찌글찌 움직일 때 뭐 선물을 계속 뭐 저가 매수해가 사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옵션이니까 조금씩 사 들어갈 수 있어도 굉장히 거기 시간 개념에서 깨지는 거죠. 또 심적으로 깨지는 거고. 근데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죠. 이럴 때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고 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질문을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존재 이유까지. 예. 자, 우리 하창범 팀장님 주식 사도 될까요? 하니까 신중 이벤트는 지속된다. 네. 근데 우리 지금 조 이사님께서 제가 방송 좀 같이 한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파생 이야기를 하는 걸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근데 왜 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콜옵션 베팅에서 좋은 수익이 난 것보다 그만큼 이제 다음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오늘의 장이 또 워낙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그만큼 오늘 시장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겠고요. 네. 사실 뭐 다음 주 장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저는 뭐 결론부터 이리 말씀드리면 사도 됩니다. 예, 1800, 1900포인트 일시적으로 깨더라도 사도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따라 살 것이냐 눌릴 때 사건이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지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따라 사는 거는 지수가 한 196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는 그건 지도 보지 말고 따라 사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항을 받을 때까지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유럽 이야기 뭐 지겹지만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면 일단 20위에서 무제한 국채 채권 매입을 한다고 했죠. 뭐 단기채.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6% 내려갔고요. 또 이제 불태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 그 이제 그 원래 버냉키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죠. 그걸 하면서 이제 독일을 조금 달래고 있다는 거는 또 다음 주 계속 스케줄 남았습니다만은 큰 폭의 조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가 아무래도 해외 변수는 조금 뭐 약간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 강한 것들을 한 번에 되돌릴 정도로 급락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오늘 외국인이 한 3천억을 샀죠. 근데 잘 보시면 3천억 중에서 2,800억이 전기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18만 5천 주를 샀기 때문에 네. 그런 국면에서는 외국인 매수가 여기서 바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다는 매도세가 진정된다. 그렇게 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우리 다음 주는 그 프로그램 영향권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선물옵션 컷드롭을 동시 만기는 어쩔 수 없이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 프로그램 매매 조금 노출된다 말씀드리겠고 차트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가지자체가 이제 어젠가요? 굉장히 많이 매물 냈을 때 그때 국가지자체가 팔 물량을 많이 내놨다. 상당 부분. 근데 이제 그 물량에 대해서는 뭐 저도 파생 그 리포트를 좀 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물량은 동시 만기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실제로 베이스 흐름이 다음 주 한 4일 정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잠깐 뭐 미국이나 해외, 미국 증시가 전고점 돌파한 건 아실 거고 제가 독일 닥스 지수를 잠깐 보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 어저께 실제적으로 7,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3월달 전고점을 넘는 주시죠. 실제적으로 미국은 이미 이제 신고점을 달리고 있었고요. 독일 증시, 유럽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 독일이 신고점을 달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유럽이 어느 정도 안전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반등은 바로 꺾이지는 않는다. 물론 전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 흐름 자체는 우리 드라기 효과의 해석에 떠나가지고 좀 강하다 보는 것이고요. 국내만 잠깐 보면 오늘 그 21선 돌파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제 판단인데요. 여기서 바로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약간은 그 행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까 주식을 사긴 사는데 예, 한번 조금 밑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어느 정도 밑에서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그건 이제 파생으로 보면은 선물 지수를 찍어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지금 지수 예측이 조금 그 모이미한 것이 삼성전자 영향이 오늘 워낙 컸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수 기여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5일선 지지가 되겠죠. 한 대략적으로 한 1915포인트, 10포인트 정도는 뭐 가볍게 조정이 오더라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1900포인트 전후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은 이어서 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이 불태화 정책이다라고 했는데 22 내용을 좀 얘기하실 건가 봐요. 사실 뭐 3년짜리 만기 뭐 단기 국채만 산다 이랬을 땐 시장에 아이고 뭐 되겠나 했는데 불태화 블룸버그 보도 나오니까 이거 이제 독일을 설득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루어진 일이라 시간이 좀 짧은데 그냥 있는 기사들은 이제 얘기해 보면은 불태화 정책 잘 보셔야 됩니다. 불태화 정책. 어디를 어디를 감싸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은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입니다. 이게 1차 때는 LTR로 해가지고 돈 뿌려가지고 이제 뿌려버렸죠. 뭐 그게 많이 돌든 적게 돌든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불태화 정책이 돈을 일단은 채권을 이렇게 만기라도 이걸 여기서 이제 여기서 못 막으면 위험해지는 거를 약간 돌려놓은 것 뿐입니다. 위치를 돌려놓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은행에서 그냥 우리은행 옮겨놓은 차원입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조건이 다르죠. 저기 어느 정도 거기 수용이었다 뭐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걸 수용하라는 거는 스페인이 IMF 때 구조조정 아니 저기 전면 구제금융 요청을 할 시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 뭐 감축을 어떻게 하고 재정지출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조건이 이번 불투하 정책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긴축. 예, 긴축이 이게 돈은 뿌리긴 한데 독일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투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게 앞으로 다음 주 이제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가 어떻게 경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전면 구제금융 들어가면서 좀 약간 시간은 벌어놨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됐고. 변수 있어가지고 또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가 2만 계약이 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양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드라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20의 효과를 못 발휘했으면은 2만 계약 매도 주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만 퉁 빠졌죠. 한 번 더 밀어버리게 되면은 푸드옵션 쪽에서는 이게 또 3배, 4배 날 수가 있어요. 그냥. 예. 2만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 이사님은 뭐 21선에서 사라고 뭐 계속 했는데 왜 푸드옵션 또 3위 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전략에서는 네, 옵션에서는 예, 터지면 이렇게 크게 올라올 수가 있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올라오면 한 방에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30-40포인트짜리 그거 기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또 독일 현재 이혼 여부 판결도 있고 FOMC 회의도 있는데 일단은 불태화 정책을 잘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거기 있어가지고는 좀 약간 이제 나오는 기사들 어떻게 이제 옥신각신 할 건데 그걸 잘 보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22회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합해서? 일단은 이제 조건은 서로 이제 스페인이 이제 구제금을 받을 것 같은데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받긴 받아야 될 거를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인데 일단은 22에서 자금은 준비해놨고 스페인이 어느 정도의 조건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단기적인 위험을 벗어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뭐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유동성이 어떤 효과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지지부지 하게 되면은 이게 또 뭐 효과는 단기적이다. 또 그거는 있어요. 풍선껌 같습니다. 껌을 주는데 막 씹지는 못하게 하고 요걸 식히는 데 씹어야 됩니다. 껌이. 왜 껌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터집니다. 1차 때 보셨죠? 1, 2, 3, 4 딱 올라가다 4, 5월 달도 쫙 빠져버렸잖아요. 네. 네, 좀 흥분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까 옵션부터 흥분하셨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좀 흥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찰나도 그냥 길게 볼 건 아니고 좌우지간 단기 처방이 들어왔다는 쪽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예, 양매수 옵션에서 다 양쪽 방향을 시장 위쪽 아래쪽 다 열어둔다. 계속 찜찜한 부분이 뭐 유럽엔지 향후 이제 잡음이나 그런 어떤 조율해가는 과정도 있지만 외국은 이제 선물 누적 매도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 좀 찜찜한 모양입니다. 우리 하창봉 팀장님은 변수로 예, 미국과 이제 중국의 부양책을 네. 이어서 내놓을 건가? 그렇죠. 이제 드라기는 제가 볼 때 자기 할 일을 잘했습니다. 네. 시장이 뭐 어제 정도로 환호했으면 드라기 어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보는 것이고 그 바톤은 이제 중국과 미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중국이 오늘 사실 또 큰일을 했어요. 중국 상해 증시가 4%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4% 폭등했다. 장중한 때 한 180조 원 정도를 풀겠다. 그리고 2,000km 이상의 철도 건설 인프라를 하겠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면서 사실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삼성전자, 현대차야 외국인 사서 올랐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건설이라든지 기계 관련주들은 이봐 중국 모멘텀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번 주말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대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과연 이제 경기 부양 뭐 지준율 인하 이런 게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의문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일단 오늘이 중국이 그래도 크게 반등을 했다는 데에서는 힘을 좀 줄 것 같고요. 문제 또 미국입니다. 이제 버냉키도 어차피 드라기랑 대학 동문이니까 잘해야죠. 근데 어저께 미국의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와버렸습니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잭슨홀로 해서 고용이 진짜 안 좋아야 경기 부양하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또 조금 문제되면 Q3 가능성이 또 희석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참 아이러니합니다. 안 좋게 나오면 경기 부양할 것이고 또 안 좋게 나오면 시장 안 좋을 때는 리세션 우려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솔직히 FOMC에서 Q3 나오긴 좀 어렵죠.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장 한우는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요. 하루 전날에 이제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침체 나왔는데 어제 미국의 소비자 그 서비스 지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변수는 이제는 바톤은
중국과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미국에 조금 더 점수를 두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종목 선정법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 이사님이 자, 월봉이 깨끗한 종목. 네. 일단은 월봉이 깨끗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멈춰서거나 어제 지지받는 선이나 이런 그 요즘 최근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일봉상 보게 되면 더 갈 것 같은 보이고 뭐 이렇게 있죠. 일단 일례로 제가 차트를 이제 월봉으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차트 빨리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한 종목을 네. 예, 어떤 종목으로? 삼성전자 제가 이게 까만 선이 5, 그다음에 빨간 선이 10, 이게 파란 선 20인데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까만 선에 딱 종가가 붙어 있죠. 저항을 받고 있죠. 125만 원. 다음 종목 보이게 되면 현대차 한번 보여드릴까요? 딱 보시게 되면은 까만 선과 파란 선 사이에서 움직이죠. 종가상을 보게 되면 이게 월봉입니다. 까만 선과 파란 선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최근에 가끔씩 뭐 만 원도 혼자 움직였다 하는데 파란 선과 빨간 선, 까만 선 이하를 움직이고 있죠. 박스권에 같이 있죠. 이동평균선. 이게 무시 못하는 선들입니다. 올라가는데 저항이 되고 빠질 때는 지지가 되는.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 오늘 괜찮았죠. 건설 혼자 요거 혼자 낮게 움직였었는데 딱 오늘 삼성전자처럼 20만 6천 원만 빨간색 딱 닿고 있죠. 종가가 묘하게 거기에 나오고 있죠. 더 가는 저항이 이제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월봉인데 그 다음에 뭐 대우조선 같은 거 하나 더 볼까요? 아니 저기 좀 여유 있는 거 보겠습니다. 화학주가 뒷발을 그냥 중국발로 해가지고 오늘 올라섰는데 호남석유는 5일선 넘어섰는데 빨간선까지 여유폭이 많이 있죠. 많이 빠졌고 화학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그 다음 중국 관련 수혜전 제가 호남석을 제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수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움직이게 되면은 좀 더 여력이 있는 거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력이 좀 더 있죠. 까만선 지지받고 이에 빨간선 더 있는 거죠. 한 만 원대가 더 나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빨간선이나 파란선이나 까만선에 부근에 되면은 아래쪽에서는 지지를 받고 위쪽에서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그걸 일봉만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놀봉 요 세 가지 선만 잘 보시면서 왜 이 종목이 안 움직이는가 덜 가는가 여기서 멈추는가 거기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겪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900선 이상에서는 외국인이 오늘 기관이 더 많이 샀습니다. 중국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면서 이제 이 빨간선, 까만선, 파란선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고점에 1967을 가보는 거죠. 그런데 가는 길이 험난하다 이거죠. 근데 대신에 그거를 간다 안 간다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봐야 됩니다. 실제로 매수가 들어와서 뚫고 간다. 근데 가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응집을 하고 지지를 받고 5일선 다시 치켜 올리면서 가고 있다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더 이제 오늘 종가로 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요 빨간선, 까만선, 파란선을 잘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월봉상 이평선들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렇게 좀 잘 치워줘서 장애를 걷어주면은 그때 우리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우리 하창모 팀장님은 종목 기준법을 한국 신용등급 상향 이걸로 이제 종목을 골라요? 네, 너무 지금 생뚱맞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뭐 호재가 너무 많았는데 사실 피치사에서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더블A로 상향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종목 선적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을 상향했다. 쉽게 말해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조달 비용은 좀 하락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같은 레벨에서 만약에 공동의 국가가 수주가 들어올 때도 신용도가 높은 국가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겠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가장 많은 매기세를 보였던 건설 섹터가 되는 겁니다.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올랐습니다만 조선은 역시나 유럽 쪽 선박 금융에 대한 리스크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피치의 신용 등급 상향 자체는 상당히 국내 해외 건설에서 수주를 하고 있는 국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따 건설 관련 섹터가 가장 부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물론 지금 현재 S&P는 지금 2단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간이 문제지 S&P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급 상향 곧 조달 비용 감소 외화벌이를 많이 하는 해외 건설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곧바로 그럼 종목 얘기 들어보죠. 현대건설 오늘 들고 오셨는데 왜냐하면 조이삼님은 오늘 일단 신규 추천주가 없으니까 오늘 많이 떴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 같은 거 조금 같은 맥락이 될 것 같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유럽위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제 그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이 조금 더 점수를 주는 것이고요. 중국이 2,000km의 어떤 철도 건설을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중국의 어떤 인프라 산업에 대한 신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산업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의외로 또 7월 국내 부분으로 봤을 때도 건설 수주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설협회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기 대비해서는 18%가 증가해가지고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가 뭐 7조 5천억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수적인 부분에도 약간은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지 않나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종합주가시는 다시 한번 뭐 1950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는데 못 간 게 또 하나 건설이죠. 현대건설 지금 차트 일봉 보고 계십니다만은 뭐 한 6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겹도록 하반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가가 물론 사고 나면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 말씀드리겠고 매수 가격은 조금 간단하네요. 오늘 종가는 65,900원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만 욕심을 내서 65,500원 이하에서 매수하겠다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부러 62,500원만 잡겠습니다. 60일 기준으로 잡겠고요. 매도가는 사실 이제 좀 길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 200일선 있는 한 75,000원 정도까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5,000원에서 사서 7만 원 정도까지 현대건설 설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추천 종목 AS 빠르게 받아볼게요. 조 이사님 일단 축하드릴게요. 레버리지 12,000원 이상 갔어요 오늘. 네, 일단은 12,000원 이상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12,000원 이상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됐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싸이가 보면은 말춤 하나로 원달거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죠. 여러 걸 하고. 근데 싸이는 그냥 말춤 하나로 해가지고 세 개를 그냥 크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종목을 이제 다음 주부터 잘 저격을 해야 됩니다. 같이 다 올라가고 같이 빠진 이런 장세가 아니라 선별해가지고 가는 그런 강남 스타일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종목계 싸이, 코덱스 레버리지, 분할 매도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하창원 팀장님의 사람인 HR, 오늘은 다행히 이제 밑거리 좀 달아줬는데. 네, 빨리 취업 좀 하세요. 추석 전인데 왜 취업 사이트 클릭을 안 하셔가지고 주가를 멈추게 합니까? 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달은 본격적인 취업 시즌에 들어가고요. 뭐 대선 테마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고용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장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17,000원 정도에서 조금 일주일 동안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17,000원의 지지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것 같습니다. 수렴을 좀 보시고 보유하신 분 계속 홀드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신규 매수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 AS까지 들어봤고요. 두 분의 다음 주 장을 위한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끝으로 보여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가요. 투자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일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참가비 없고요. 하반기 증시 대전망이 주제입니다. 꼭 한번 들러보십시오. 고맙습니다.